암호화폐는 뭐냐면 암호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채굴하는 거야. 이 암호를 풀어야만이 어떻습니까? 내가 돈을 만질 수가 있는, 코인을 얻어낼 수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마냥,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 컴퓨터를 통하여 암호를 해독을 할 때 어떻습니까? 코인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가지고 어떻습니까? 근데 그 비트코인의 어떻습니까? 매장량은 딱 정해져 있어요. 2100만 개로.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비트코인을 갖다가 그 가상금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금도 지구상에 딱 정해져 있잖아요. 맞죠? 금이 뭐 더 늘어납니까? 우리 지구에는 금이 매장량이 딱 정해져 있어요. 자, 그런 것처럼 비트코인도 어떻습니까? 그 암호를 해독하는 과정 속에서 채굴한다, 발굴을 해낼 수가 있는데, 그거를 하나 발굴하려면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처음에 점점점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내재이 되어 있냐면 점점점점 어떻습니까?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채굴하면 할수록 전기가 많이 들어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2100만 개를 이제 막 시작을 했을 때는 전기가 얼마 소요가 안 돼서 코인을 막 발굴해내서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러다 어떻습니까? 전기료가 적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비트코인 처음 나왔을 때는 전기료가 적게 나가기 때문에 채굴량도 많이 늘어났어. 그래서 여러분들 비트코인이라 가지고 피자데이라는 게 있어요. 피자 며칠 전에 신문 보셨나요? 비트코인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10,000개 비트코인, 20,000개, 30,000개 비트코인 갖다가 어떻습니까? 피자 2판을 샀어요. 30,000개 비트코인 갖다가. 그러면 30,000개 비트코인 갖다가 피자 2판을 샀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비트코인 하나당 얼마입니까? 8,000원까지, 8,000만 원, 9,000만 원까지 올라갔었죠? 그 8,000만 원, 9,000만 원짜리 1비트코인 하나가 올라갔다가 지금 뭐 4,000만 원대에 논다고 하는데, 문제는 예전에는 어떻습니까? 그 비트코인을 갖다가 몇만 개가 있어야 되는 3만 개 비트코인이 있어야만 피자 한 판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기념하기 위한 날이 피자데이예요. 부분들이.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은, 자, 그런데 3만 개의 비트코인으로 피자 한 판을 샀어. 근데 지금 3만 개가 지금 단위로 해서 4,000만 원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3만 개 곱하기 4,000만 원 해보세요. 얼마 나오나? 그만큼 가격이 올라간 거예요. 상상이 됩니까? 지금 현재? 왜 그러냐? 비트코인을 채굴하면 채굴할수록 전기료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원가가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원가가 지금 현재 2,100만 개 중에서 아직 채굴이 다 안 됐는데, 더 채굴하면 할수록 어떻습니까? 전기가 더 많이 소요가 돼요. 그러니까 전기가 소요가 된다는 얘기는 어떻습니까? 암호를 풀기가 점점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암호를 풀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슈퍼컴퓨터를 대동을 해야 돼요. 슈퍼컴퓨터를 대동을 해야만이 어떻습니까? 그만큼 전기료를 뽑아야만이 어떻습니까? 그거를 채굴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이 부분들이. 근데 올라가는데, 문제는 만약에 이게 채굴량이 2,100만 개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채굴이 안 됩니다. 더 이상 채굴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공급이 정해져 있어요? 없어요? 공급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공급이 정해져 있고 가상세계가 점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떻습니까? 이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까 안 늘어날까요? 이제는? 점점 늘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급량은 정해져 있고, 그쵸? 수요량은 어떻습니까? 폭증을 하고 있고. 아까 보세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런 메타버스 이런 세상이 되면은 모든 것들을 다 화폐를 갖다가 코인으로 갖다가 이제는 계산하는 시대가 올 수도 있잖아요. 이분들이. 그러면 이런 세상 속에서 전자화폐, 그러니까 이 암호화폐에 대한 수요는 점점 늘어날 것이고, 그런데 이 코인은 딱 정해져 있다라고 하면 가격은, 공급은 정해져 있고 수요는 점점 늘어난다라고 하면 가격은 더 올라갈까 안 올라갈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채굴 하는 데 들어가는 전기량도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거는 구조적으로 이거는 계속해서 정해진 공급량 하에서 점점 사이버 세상, 가상 세계는 점점 가기 때문에 점점 이 비트코인에 대한 가격 상승 효과는 계속해서 발생할 수가 있다. 물론 가는 과정 속에서 어떻습니까? 정부의 규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어떤 시장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가격에 대한 어떤 변화는 있을지라도 결국에는 이런 가상세계의 흐름은 변하지는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대표적인 코인들은 가격이 우상향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이. 맞죠? 여러분들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 가격이 왜 올라갑니까? 수요가 늘어난다. 공급은 뭐예요? 정해져 있다.
여러분들 이거는 이 논리를 항상 여러분들 이해를 하면 있잖아요. 재테크에서 무조건 성공합니다. 여러분들 맞죠? 그럼 대한민국에서 있잖아요. 일단은 자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이유가 뭘까요? 자 여러분들 있잖아요. 우리나라 땅덩어리가 작아요? 커요? 우리나라 땅덩어리가요 그렇게 큰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경제적인 규모에 비하면 우리나라 땅덩어리가 작습니다. 그런데 그놈의 작은 땅덩어리가 어떻습니까? 321억 평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임야가 70%요 평지가 30%밖에 안 됩니다. 맞죠? 그러면은 개발 가능한 면적, 우리가 쉽게 개발할 수 있는 땅의 면적이 30%예요. 그런데 30% 중에서 30%의 평지 중에서 어떻습니까? 주거지로 찍어놓은 놈이 2.5%밖에 안 된다 이거야. 맞죠? 근데 춘천은 뭐 1.9%가 밖에 안 돼요.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주거지로 아니 어떻습니까? 이런 찍어놓은 면적 개발 가능한 어떤 가용 면적이 정해져 있고 대한민국 땅도 정해져 있고 춘천 땅도 정해져 있죠? 여러분들 자 근데 보니까 자 춘천이라고 하는 지역 지도를 보게 되면 지도를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안에 땅이 어떻습니까? 제한되어 있어 안 돼 있어요? 춘천 땅이 늘어납니까? 늘어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춘천 땅은 정해져 있고 근데 춘천 안에서도 보면은 춘천 안에서 시내 있잖아요. 제가 말하는 춘천 땅은 옆에 있는 임야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도심권 안에 있는 땅 있죠? 그러니까 도심권 안에 있는 땅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안에도 도시지역 땅이 있고 비도시지역 있죠. 근데 우리가 말하는 개발 가능한 땅은 도시지역 땅을 얘기하죠. 그럼 도시지역 땅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주거지역, 상업지역 어떻습니까? 또는 자연녹지 정도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런 땅들이 정해져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공급량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공급량이 정해져 있다. 자, 지방의 청양이라든지 금산이라고 하는 지역이 땅값이 안 올라가는 이유가 왜일까요? 왜 있겠습니까? 땅은 정해져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요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수요와 공급이 평행선을 이룬다거나 어떻습니까? 찾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가격 변동이 없는 겁니다. 이분들이. 근데 땅값은 대체적으로 우상향하는 성향이 있죠. 그 이유가 뭐냐면 장기적으로 보면 땅값은 계속 올라가죠. 올라가는데 왜 그러냐면 한정된 자원 때문에 그래요. 한정된 땅덩어리 때문에. 거기다가 어떻습니까? 수요를 자극할 수 있는 요인만 작용한다라고 하면 무조건 가격은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비트코인은 2,100만 개밖에 없다고. 그런데 거기서 어떻습니까? 가상세계가 쫙 하고 열리잖아요. 이런 메타버스처럼. 앞으로 시장은 점점점 커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가상 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거죠. 그러면 공급이 정해져 있는데 가상 수요에 대한 돈이 어떻습니까? 점점점 어떻습니까? 돈을 쓰는 게 많아질 텐데 당연히 어떻습니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수요가 늘어나니까 이 부분들은 그런 원리라는 거죠. 이 부분들이. 자,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트코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땅도 어떻습니까? 춘천이라고 하는 지역을 잘 보게 되면 여러분들 수요를 자극시키는 것들, 사고 싶은 마음이 들게끔 하는 것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거냐면 자 아까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춘천에 대한 사고자 하는 것들을 대체적으로 보면 교통망이 제일 중요하죠. 일단은 교통망이 갖춰줘야 어떻습니까? 접근성이 좋아져야 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서 봤더니 춘천으로 가는 접근성을 한번 여러분들 보면 자 최근에 춘천이 부각이 된 이유가 있죠. 왜 부각이 됐냐면 왜 그렇습니까? 서울에서 양양까지 가는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서 부각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서울에서 춘천까지 가는 복선 전철이 뚫리면서 부각이 된 겁니다. 이분들이. 그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부각이 되면서 수요가 어떻습니까? 폭증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어떻습니까? 땅값이 올라가기 시작한 거야. 일단은 그게 중요한 겁니다. 교통 인프라에 대한 기대감. 이게 바로 수요로 작용을 하는 거고요. 사고 싶은 욕망이 생겨야만이 땅을 구매가 이루어지고 구매가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제한된 공급량에서 어떻습니까? 가격을 치고 올린단 말이죠. 춘천이 계속해서 지금 현재 꾸준하게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는 바로 교통 인프라 중에 하나, 교통 인프라입니다. 그 중에서 그런데 여기서만 딱 끝난다라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기대치가 좀 떨어질 수가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춘천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이유가 어떻습니까? 서울에서 춘천까지 가는 현재 ITX가 있지만은 서울에서 속초까지 가는 KTX 시대가 열리죠? 야, 이제 전철 시대에서 이제는 KTX 시대로 가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춘천으로 가는 어떻습니까? 시간이 단축이 된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맞죠? 그러면 이 전철 분야에서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될 수가 있는 게 어떻습니까? 전철에서 KTX하고 GTX로 가는 길까지 열려가고 있다는 거죠.
자, GTX 타고 춘천에 가면은요 10몇 분이면 가요. 여기서 동탄 가는 거리나 여기서 춘천 가는 거리나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해요, 이분들이. 그 얘기는 뭐냐면 GTX 시대가 열린다라고 하는 것은 또 한 번의 동력이 생긴다는 거죠. 전철로 끝나는 게 아니라 KTX, GTX. 그러면 춘천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대치가 생기는 거야. 제2의 도약기가 춘천에 또 시작되는 겁니다. 맞죠? 자, 도로망을 한번 봅시다. 춘천이 뜬 이유가 서울 춘천 간 어떻습니까? 양양까지 가는 고속도로로 인해서 접근성이 좋아져서 기대 심리로 춘천의 땅에 대한 소유욕이 늘어났죠? 많은 기업들이 몰리면서 땅값이 올라갔잖아요. 자, 그런데 경춘국도가 뚫리잖아요. 앞으로 경춘국도. 이 경춘국도는요 춘천으로 접근하는 데 있어서 교통의 혁명입니다. 혁명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여기 어떤 태계원에서 있잖아요. 태계원에서 남양주로 가잖아요. 남양주로 해가지고 쭉 달리면 있잖아요. 그 도로 타고 쭉 달리면 춘천으로 금방 가요. 자동차 전용 도로가 그냥 타고 들어갑니다. 가평으로 해서 그분들이. 그러면 지금 어떻습니까? 고속도로를 타게 되면 고속도로를 쭉 타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지금 어떻게 돼요? 강촌 IC라든지 춘천 IC라든지 아니면 영동고속도로 타고 내려가야 되잖아요. 지금 1시간 10분에서 20분 걸리거든요. 여기서 출발하면 1시간 10분에서 20분 걸리는데 이제는 경춘국도가 뚫리게 되면요 40분이면 가요. 시간이 더 한번 단축이 되죠. 맞죠? 자, 그러니까 도로에 대한 기대치 한 번 더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는 고속도로와 전철로 인해서 이런 교통망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점점점 기대치가 부여가 돼서 이만큼 자리 잡았다라고 하면 이제는 경춘국도와 지금은 생길 어떻습니까? KTX, GTX 이게 또 하나의 어떻습니까? 꼭지점을 달고 희망을 계속 잡아준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죠? 이 부분들이. 이 축이 바로 춘천의 가격을 한 번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게 될 겁니다. 이 부분들이. 그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일단은 교통망이 구축이 돼야만이 이제 거기에 이제는 기업들이 들어가는 거야. 기업들이 들어가고 산업활동이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어떻습니까? 땅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죠? 수요가 늘어나니까 당연히 땅을 자꾸 개발이 될 수 있는 자원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자꾸 개발될 수 있는 한정된 자원을 계속 쓰다 보면은 공급이 부족하잖아요. 아까도 그랬잖아요. 비트코인도 자꾸 줄어드는 것만큼 그만큼 가치가 생기듯이 춘천 또한 마찬가지로 자꾸 개발 가능한 땅들이 줄어들면서 시소성이 높아지면서 땅값은 점점 극대화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런 가운데 지금 춘천이 온갖 많은 산업단지, 저 혹시 여러분도 관심 있으면 저희 안에 제가 유튜브에 찍은 산업단지 현황에 대한 걸 찍어놨거든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한번 제가 여기 참고로 한번 더 보여드리면, 자, 볼게요. 춘천에 지금 현재 산업단지 현황을 보게 되면, 자, 총 15곳 정도가 진행 중인데 이게 다 산업단지예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자, 춘천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 산업단지가 지금 천지에 있어요. 이거는 뭐 기본입니다. 이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게 K-워터 지금 현재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애니메이션하고 관련된 이런 산업들이 어떻습니까? 스마트 토이라든지 이런 거 만들기 위해서 산업단지를 또 만들죠? 또 하나 요즘에 가장 획기적인 게 또 뭡니까? 요즘에 또 뭐예요? 인공태양. 야, 여러분들 인공태양 이 분야는 대단한 겁니다. 이 분야가 만약에 춘천에 만약에 유치가 된다라고 하면은요, 춘천은 진짜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는 동네가 될 거예요. 이 부분들이. 이런 산업단지가 수많은 산업단지가 어떻습니까? 춘천을 중심권을 중심으로 해서 산업단지가 지금 유치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이거는 뭐예요? 일자리잖아, 일자리 창출 효과잖아요. 맞죠? 자, 일자리가 창출이 되면 당연히 인구가 유입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자, 인구가 들어오면 이 사람이 살 동네가 필요하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파트를 지어야 되고 상권도 만들어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러면 아파트 상권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런 거는 어디에다 개발해야 됩니까? 주거지를 통해서 개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주거지 땅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날까요? 안 늘어날까요? 당연히 제한된 주거지 내에 이런 산업단지가 점점 많이 들어감으로 해서 어떻습니까? 당연히 아파트를 짓고 건축 행위가 점점 더 벌어져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한정된 주거지에 대한 수요가 어떻습니까? 더욱더 늘어남으로 해서 정해진 공급량의 주거지역은 더욱더 어떻습니까?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땅값이 올라갈까 안 올라갈까? 아, 여러분들 이거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건 여러분들 있잖아요. 땅 짓고 염치기에 돈 버는 거는 춘천 땅에다가 투자하는 거는 있잖아요. 땅 짓고 염치기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원리가 통할 때 땅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분들. 자, 거기에다가 지금 현재 얘기 나오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자, 수열 에너지 클러스터 맞죠? 지금 현재 지금 수열 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제가 며칠 전에 얘기했죠. 이거는 뭐냐면 데이터 센터 있죠. 데이터 센터. 이제 앞으로 뭐가 중요합니까? 데이터가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빅데이터 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빅데이터가 왜 그러냐면 AI가 어떻습니까? 제 기능을 하려면 데이터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데이터가. 그런 데이터를 갖다가 어떻습니까? 저장해 놓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 공간을 갖다가 어디에서 만드냐? 춘천에서는 그곳에서 만든다고. 그래서 이 AI가 여기서 정보를 갖다 활용을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AI를 통해서 4차 산업혁명이 구현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리고 여기 보니까 수열 에너지 클러스터 보니까 보세요.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만들어지죠? 통합관리센터, 어떻습니까?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데이터 센터잖아요, 다. 이게 왜 데이터 센터냐면 여기서 어떻습니까? 여기가 이쪽인데 이쪽에 소양강이 있어요. 소양강. 그 위에 소양강 댐이 있거든요. 소양강 댐에서 방출되는 물이 있죠? 시원합니다. 한번 여러분들 한번 소양강 댐 위에 올라가서 한번 보트 한번 타보세요. 아, 보트 한번 타면 제가 한번 보트 타봤거든. 보트 타고 한번 소양강을 있잖아요. 쫙 한번 돌아봐. 소양강 댐 위에 있잖아요. 그 밑에 말고 그 맨 위에 올라가서 거기에 보트 타는 데 있어. 보트 타고 소양강 물줄기를 쫙 한번 갈아보세요. 아, 그 바람이 얼마나 시원한지. 그리고 물이 시원합니다. 그 물을 방출을 하게 돼요. 이쪽으로 밑으로. 이해가 되죠? 그 물을 방출하게 되면 여기다 데이터 센터를 여기다 짓는 이유가 뭐냐면 데이터 센터는 어떻습니까? 뭐 어떻습니까? 에너지를 많이 방출을 하죠. 열을 많이 방출하잖아요. 열을. 왜냐하면 데이터들을 갖다 보관해야 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그러다 보면 데이터를 보관하다 보니까 열이 많이 방출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열을 갖다가 식히는 거예요. 뭘 통해서? 소양강 물로. 그러면은 이 데이터 센터로 들어가는 물이 어떻습니까? 나오게 되면 물이 따뜻해져요? 안 따뜻해져요? 물이 따뜻해지죠. 그럼 물이 따뜻해지게 되면 이 따뜻한 물 갖다가 스마트팜으로 들어갑니다. 여기가 뭐예요? 농장이잖아요. 물이 따뜻한 물로 공급이 되기 때문에 물을 데필 필요가 없어요. 들어가서 어떻습니까? 스마트팜 농장에 들어가서 활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런 스마트팜이 들어오고 물기업 특화단지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려면 여기 산업들이 여기 앞에는 어떻습니까? 산업 업무 상업센터 다 들어가야죠. 왜냐하면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여기에는 또 주거단지가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또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이 부분들이. 자, 이런 것처럼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서 융복합 클러스터가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자 여기만 하더라도 고용인원이요 7,600만 명, 600명 정도 됩니다. 응? 고용인원만 7,600명이 되는데 가족과 함께 한다면 2, 3만 명 늘어나는 건 일도 아니죠. 맞죠? 그리고선 여기서 지금 보면은 어떻습니까? IT기업 361개 등 일자리 창출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죠. 자, 그래서 춘천은 지금 28만 5천이지만 인구가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이유가 아까 각종 산업단지와 지금 어떻습니까? 이런 융복합 클러스터들이 들어오죠. 지금 앞으로 대기하고 있는 데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왜 들어오나? 기업들이 왜 춘천에 들어가냐? 아니, 수도권이 아니면서 수도권인 것 같으니까 그렇지. 야, 수도권 안에 들어오면 수도권 규제를 받아야 되는데 수도권처럼 가깝단 말이에요. 왜? 교통의 혁명으로. 맞죠? 그러니까 기업들이 거기다가 땅값도 싸잖아요. 수도권보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기업들 춘천으로 몰리는 거야. 춘천으로 몰리면서 근데 몰리는데 중요한 거는 아무나 몰리는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이게 바로 어떤 문제냐면 4차 산업이란 말이야. 4차 산업 있죠? 4차 산업하고 관련된 기업들이 지금 현재 벌떼처럼 몰리고 있다. 이게 바로 뭡니까? 이 지역에 대한 희망이에요. 굴뚝공장이 아니라 4차 산업하고 관련된 것.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아시면 춘천 같은 경우는 자, 첫 번째 뭐가 들어옵니까? 여기 같은 경우 춘천은 4차 산업하고 관련된 거. 뭐가 들어와요? 자, 바이오 당연히 들어오죠. 이 바이오는요 정말 중요해요. 뭐 인도발 무슨 곰팡이인가요? 뭔가 그거? 뭐 이런 것도 생기고요.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이러면 안 되는데 마스크를 벗는 세상이 안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 바이오가 그만큼 중요해요. 바이오가. 이 바이오에 관련된 기업들이 수많은 기업들이 지금 춘천으로 몰려들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 이게 바이오 생명공학이라고 하는 건데 생명공학 쪽하고 하나는 뭡니까? 4차 산업이잖아요. 4차 산업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앞으로 4차 산업 혁명하고 관련된 것들을
한번 보게 되면 아까 첫 번째 또 뭡니까? 데이터 기업들 있잖아요. 데이터 센터들 몰려오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또 수소 관련된 기업들 있잖아요. 수소 중에서 무슨 수소? 그린 수소. 그쵸? 그린 수소 H2O를 갖다가 물을 갖다가 어떻습니까? 분리를 시켜가지고 수소만 따로 빼낸단 말이에요. 빼내는 과정 속에서 어떻습니까? 에너지가 발생을 하죠. 이게. 근데 에너지가 발생하는데 공기를 오염시키지 않아요. 그러다 이거 그린 수소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수소를 통해서 에너지원을 만드는 거야. 그 수소 자동차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간에 수소 산업들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춘천에는 자리매김을 하고 있죠.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또 뭡니까 또? 예? 태양, 인공태양 기업이잖아요. 인공태양 이것도 지금 현재 유치하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들이 인공태양이 유치화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 또 산업에 엄청난 지대한 파장을 또 주게 되거든요. 이 부분들이. 예? 이것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4차 산업은 이거고 또 그다음에 관광 분야, 그쵸? 관광 분야 같은 경우도 이런 거로 인해서 인구가 유입됨으로 해서 땅에 대한 쓸모가 계속 이게 활용성이 늘어나면서 땅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어떻습니까? 관광 대표적인 관광 레고랜드 있잖아요. 레고랜드하고 사막산 케이블카인데 요거 두 개만 들어오면은요, 요거만 들어온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관광 자원을 현재 춘천에 1년 동안 춘천을 방문하는 관광객 수가 한 12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 1200만 명에서 어떻습니까? 레고랜드가 대부분 한 200만에서 250만 얘기합니다. 사막산 케이블카 150만 얘기해요. 그러면 400만 명 정도가 되는데 그게 또 시너지 효과가 생긴다라고 하면은 1200에서 제가 보기에는 1600에서 2000 사이까지. 응?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관광 지원도 좀 안 되겠죠. 대한민국에서 최고 가는 관광의 메카 도시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춘천이라고 하는 지역은 기업이 어떻습니까? 너무 선호하는 지역. 꼭 어떻습니까? 관광의 메카. 두 개를 갖다가 다 어우를 수 있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춘천이나 대한민국에 이런 데가 있습니까? 없어요. 앞으로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응? 앞으로도 없어요. 이런 동네가 바로 춘천이라고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희망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인구 지금 28만 5천이지만 이런 각종 산업단지와 아까 얘기했잖아요. K워터, 융복합 클러스터, 그다음에 인공태양 연구단지 이런 것들 앞으로 더 바이오 단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 기대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점점 들어올 거죠.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인구가 점점 늘어나겠어요? 안 늘어나겠어요? 자, 늘어나는 가운데 아파트도 지어야죠. 상권도 형성을 시켜야죠.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서 어떻습니까? 땅에 대한 수요가 발생을 할 텐데 1차적으로 어떻습니까? 시내권에 있는 주거지역들, 상업지역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땅값이 올라갈까 안 올라갈까요? 당연히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이분들이. 그래서 땅 짓고 헤엄치기 식이라는 거예요. 춘천 땅 투자하는 거는. 여러분들 목 좋은 곳, 위치 좋은 곳만 딱 자리 잡고 있기만 하면 여러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3년, 5년, 10년 후에 여러분들 이 땅을 통해서 경제적인 자유함을 느낄 수도 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가능해요. 여러분들. 자, 그런 상태에서 제가 아까 얘기했죠. 자, 인공태양 연구단지. 자, 인공태양 연구단지. 자, 인공태양이란 하늘에 떠있는 태양 못지않은 고효율 에너지원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태양이 어떻습니까? 태양 에너지가 대단하죠. 그죠? 태양 에너지는 어떻습니까? 계속 들어오고 있잖아요. 저게 태양 에너지를 갖다가 계속 에너지를 뿜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핵융합 기술이에요. 핵융합 기술. 그 안에 핵융합이 일어나면서 에너지가 생기면서 어떻습니까? 빛으로 발산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오늘날 태양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양 안에서는 계속 핵융합이 일어나는 거야. 핵융합이. 그래서 여기서 인공태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핵융합 반응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있는 원자력 에너지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기술이에요. 이 부분들이 생기면은 연료인 중수소 1g 1g이면 얼마나 조금 이게 짜죠. 1g이면 석유 8톤과 맞먹는데요. 에너지 뿜을 수 있는 게 8톤만큼 1g이면은 그러니 얼마나 효율성이 높아요. 이 부분들이. 근데 또 원료는 바닷물에서 조달한대. 원료는 또 바닷물 천지잖아. 그쵸? 그 다음 방사능 폐기물이 또 없대요. 이러기 때문에 꿈의 에너지라고 합니다. 꿈의 에너지. 응? 꿈의 에너지.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지금 현재 에너지 자원이 이 인공태양 기술. 이게 지금 연구단지가 지금 현재 춘천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지금 현재 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춘천에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이 부분들이. 여기까지가 된다라고 하면요. 춘천은 한 단계 엄청나게 한 단계 또 도약하는 앞으로 모든 에너지 자원도 춘천으로
4차 산업혁명의 어떤 모든 전진기지, 우리가 새만금도 전진기지라고 하지만 어떻습니까? 수도권과 인접해 있는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로서 역할도 톡톡히 해낼 수 있는 곳이 어디다? 춘천이면은 틀림이 없지 않겠느냐.